안녕하세요. 책 읽는 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밤은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이동진 작가님의 책입니다. 책을 처음으로 펼쳐보고 하루 만에 단숨에 읽어버린 책. 오늘 밤은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사실 처음에는 파스텔 톤의 표지가 예뻐서 눈길이 갔어요. 초록색 소주병, 노란 테이블, 작은 창에는 별과 달.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게다가 저랑 소주 한 잔을 하고 싶다잖아요. 안 읽을 수 있나요?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게 읽은 부분은 오늘 제가 낭독하는 두 번째 이야기.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영영 너를 잃는 데까지. 작가님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부분인데요. 현실 이야기인 만큼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아서 괜히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연애를 몰래 훔쳐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원래 다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긴 설명은 하지 않고 우선 읽어볼까요? 이미 정해진 운명. 내가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의 선택은 마치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으냐는 질문과 버금가는 고민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선택 앞에서 나는 고민할 새도 없이 너무 이른 나이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해버렸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다. 춤을 추겠다는 선언으로 17살부터 용돈을 받지 않았다. 자존심도 강했던 때라 한 번 내뱉은 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켰다. 돈이 없으면 굶어가며 춤을 췄다. 젊음이라는 무기에 무서울 게 전혀 없었다. 문제는 20대 중반. 그동안 해오던 춤을 그만두고 군대에 다녀오고부터였다. 군 복무 2년 동안 전역 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이미 방송 댄서 활동에 이골이 났던 나는 다시 춤출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 자연스레 전역 후에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달랐을까?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제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나는 춤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일을 찾고 도전하고 있다. 춤은 나에게 좋은 동료들을 남겨주었고 그 안에서 많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사랑과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었다. 세상 어디에도 소외된 직업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이미 주인공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30.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36. 또 한 번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두 번째 팀, 그리고 첫사랑. 내가 처음 이성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은 10살 때 같은 반 여자아이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일 뿐인 나의 첫사랑. 언제 어느 순간이건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물으면 고민할 새도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 한 사람. 2003년 여름, 20살 눈부시게 빛났던 그녀가 나에겐 첫사랑이다. 보잘것없는 댄서인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편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모 방송국에서 VJ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침 우리가 안무 준비 중이던 가수의 댄서가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함께 연습을 하게 된 것이다. 체험 방문으로 한 달간의 연습을 모두 마치고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의상을 갈아입고 녹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다 누나가 우리에게 한마디 툭 던졌다. 야,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 한번 만나봐. 순간 어색해진 분위기에 우린 눈이 마주쳤고 볼이 뜨거워졌다. 나야 영광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농담처럼 웃어 넘겼다. 하지만 누나의 그 말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다른 옷차림으로 만난 그녀는 더욱 빛났다. 애써 태어난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나의 떨리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녀가 맡은 프로그램은 끝이 났고 더 이상 볼 일도 없었다. 거절당할 각오도 돼 있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충분히 지켰을 때였으니까. 어떤 말로 고백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다. 세상을 다 가진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다. 어딜 가도 데려가고 싶고 누굴 만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사람이라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3년간의 사랑. 나의 그녀는 내게 3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에 사랑이 돼주었다. 이별, 그리고 재회. 3년간의 사랑.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어떤 누가 믿을까? 21살의 혈기왕성한 남녀가 3년간 연애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차라리 가끔은 싸워도 볼걸. 적당한 배려는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가득했던 삶의 고충들. 일, 사랑, 가난, 그리고 가족.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린 시절 우리 두 사람. 그녀와 헤어지고 가장 나아진 건 더 이상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잘 해결되겠지. 곧 행복해지겠지.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바람뿐인 그때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된 우리.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묻지 않게 된 두 사람. 서로의 건강한 목소리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사이. 20살 우리가 만났을 때 24살 우리가 헤어진 나이. 37살 지금 13년 너를 다시 만나기까지. 여러 번 안부를 묻지만 밥 한 번 먹자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기간. 이번엔 진짜 만나자. 성수동의 한 중식당.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문득 16년 전 그녀를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다. 내 안에 아직 그녀에 대한 설렘이 남아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고 차에서 내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퍼졌다. 반가웠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13년 만에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연애부터 부모님의 안부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볼 계획이었다고 했다. 13년 만에 만나서 영화라 나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은 여전했고 소극적인 나는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 그녀와 함께 왕십리 CGV로 가서 영화를 봤다. 옛 기억이 떠오르며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출구로 나오는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모습도 여느 연인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잡고 싶은 그녀의 손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황만 다를 뿐. 그녀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돌아갔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도 다시 찾아뵈었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그녀가 와주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응원해 주었던 친구도 다시 만난 우리를 보며 운명이라고 부추기며 응원했다. 정말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또 다른 많은 연애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녀가 존재했다. 내 마지막 여자이길 바랬다. 내가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돼 있다면 단 1초의 고민 없이 프로포즈 했을 나다. 그러나 나는 1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 준비가 돼 있지 못했고 그녀 역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13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기간은 6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했지만 무언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이가 아니란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나는 남자답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녀의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준비란 게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놓아버렸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자책하며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후로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내 차라리 이기적일걸.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는 그딴 배려심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 그녀를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지금 내 옆에 그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반드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때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초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인 걸 나는 잘 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그게 가능한 것이기는 할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은 하면 할수록 가벼워질 뿐이었다. 청첩장. 드라마 같았던 그녀와의 재회는 끝났다. 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운명이라 생각했던 만남도 결국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며 나 자신을 설득하고 세뇌시켰다. 다시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한 사람. 그만큼 놓치기 싫은 여자였다.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미련한 생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간 막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15년 전의 감정으로 돌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해버렸고 우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난 어깨를 내어주지 못했다. 동진아, 나 친구가 남자 소개시켜준대. 어떡해? 그래? 그래, 그럼 받아봐. 나는 비겁하고 어리석었다.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달라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걸 감싸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지 않던 나는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들,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가 살아야 할 집까지 아무것도 해결해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능력한 나를 자책했다. 혹시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주 복권도 사봤지만 그녀는 이제 내 옆에 없다. 그날 나의 어리석은 대답을
그녀는 이해해줄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시 그날이 와도 내 선택은 다르지 않을 것을 나는 잘 안다. 비겁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친구의 권유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날 때쯤 청첩장을 받았다. 참 다행이었다. 내가 아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없다고 누군가 그랬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할 남자가 생겼다. 그게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마음 이제는 넘겨줄 때가 왔다. 나는 누구보다 두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다정한 친구로 남았고, 그것만으로도 비겁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나란 사람에게는 그저 감사한 일이다. 지하철에서 우리 함께 지하철 탔던 날 기억나? 우리 앞에 자리가 한 칸 생겨서 서로 앉으라며 등 떠밀었던 날 말이야. 나는 네 다리가 아픈 게 싫어서 네가 꼭 앉길 바랬지만 너는 결국 앉지 않았어. 그 대신 너는 내 재킷 주머니로 네 손을 넣은 채 내 옆에 함께 서 있었지. 참 따뜻했고 부드러웠어. 네 손을 잡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잖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잠시도 떨어지기 싫었잖아. 아주 잠시도. 그치? 그래, 사랑이었어. 헤어지는 날. 헤어지는 날, 울먹이는 나를 이해시키려 너의 진심을 얘기할 때 나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 얘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우리도 진짜 끝이었으니까. 남은 건 인사뿐이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마지막까지 너를 붙잡고 싶어서였던 거야. 이별 그 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 너를 이해하고 난 다음 되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힘들어하는 나를 지켜보는 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한 번 미안했다. 이해가 될수록 아픈 마음은 사라지고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이해해 주기로 했다. 괜찮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라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 오랜만에 만난 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어. 탁자 앞에 나를 앉혀놓고 애꿎은 화분만 만지작거리더라. 무슨 말을 해줄지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 말이 없었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걸 내 무의식이 알았는지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던 것 같아. 짧은 내 꿈속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 말하는 내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네 치술도 버렸고 널 닮았던 버릇도 고쳤어.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 말이 정답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미워하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도 말자. 작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삶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꾸며 쓴 글이 아니라 솔직한 문장이 가득해서인지 읽기가 정말 편안했어요. 감사합니다. 불안한 현실 앞에 방황하는 청춘. 하루하루 긴 터널에 갇힌 듯 깜깜한 미래.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잠깐 쉬어가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되고 힘이 들 땐 오늘 밤은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책을 읽어보세요. 담비가 추천합니다.